저는 이제 제 이름은 소개된 전석준이고,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목은 딥러닝 베이스드 스테레오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CVPR 2018년에 냈던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슈퍼 레졸루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이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라서 보시면 이제 뿌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카메라로 찍었을 때 뭐 카메라 여러 가지 제약이나 아니면은 뭐 카메라를 찍을 때 흔들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해상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흐려지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오른쪽과 같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슈퍼 레졸루션이 많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옛날부터 보통 어떤 항공 사진 같은 데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이제 CCTV 같은 데서 사람이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물체들을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슈퍼 레졸루션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냥 이미지 자체를 이제 고해상도로 만든 이제 퀄리티 자체를 높여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그냥 카메라 사진기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가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텐데, 이게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픽셀의 크기 때문에 의해서 이제 생겨나는 픽셀의 제약이죠. 픽셀의 크기가 일단 뭐 이 센서의 픽셀 한 사이즈가 3에서 7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이제 굉장히 작은 사이즈긴 한데, 이제 렌즈를 통해서 빛이 모였을 때 이제 그거보다 작은 물체에 대해서는 이제 카메라가 관측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옵티컬 디스토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광화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정확한 이미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게 아웃 오브 포커스라고 해서 이제 초점이 맞지 않았을 때 블러가 되는 효과가 있고, 디프렉션 리밋은 빛이 카메라의 조리개를 통과하면서 이제 회절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회절 때문에 빛이 한 점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링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저게 이제 뭐 물리 시간에 막 영의 회절 실험 그런 걸 했을 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런 회절 효과 때문에 이제 정확한 이미지를 얻기 어렵고, 또 다른 이제 이유들로는 이제 렌즈가 완벽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옵티컬 에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렌즈를 비싼 걸 쓰면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카메라에서 굉장히 비싼 렌즈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유로도 이제 모션 블러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가 움직였을 때 생기는 블러가 있고, 또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생기는 노이즈가 있고, 얼라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의 센서가 정확하게 샘플링을 되면서 중간 정보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슈퍼 샘플링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고 갈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슈퍼 레졸루션으로는 멀티프레임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멀티프레임 슈퍼 레졸루션이란 여러 장의 동일한 이미지를 촬영을 해요.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정확하게 동일한 씬을 여러 번 촬영을 한 다음에 이 이미지로부터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과정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여러 장을 찍을 때 이 정확하게 같은 이미지가 찍히진 않고 약간씩 움직이면서 찍으면서 이제 그 서픽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들어가고, 또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는데 각각의 이미지마다 이제 노이즈를 랜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마다 서로 다른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을 합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었을 때 서픽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는데, 이 서픽셀 디스플레이스먼트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어내는가 이제 이 기술의 이제 주요 내용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센서 3개의 이미지를 찍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3개의 이미지가 찍혔을 때 이거를 어떤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그리드에 투영을 시켜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을 기준으로 이제 그리드를 만들어 봤을 때 주황색과 초록색 부분들은 이제 픽셀 단위로 존재하지 않고 픽셀 크기보다 작은 크기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걸 하이 레졸루션에 대해서 투영을 해봤을 때 좀 더 이제 각각의 픽셀에 투영되는 픽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서픽셀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가령 이렇게 2장이 있다고 해보면은 이 2장의 이미지를 정확한 위치로 겹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겹칠 것인가를 이제 하는 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1과 이미지 2에 대해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각 이미지에 대해서 픽셀 단위로 서로 곱을 한 다음에 그걸 전체를 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이 2개의 이미지가 불일치할 때 낮은 값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딱 어떤 이 2개의 이미지가 매칭이 되는 트랜슬레이션 위치에서 가장 높은 크로스 콜릴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로스 콜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쉬프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서픽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보시면 이게 오른쪽 그래프에 2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파란색 선이 로우 레졸루션 그리드에서의 크로스 콜릴레이션 나타내고, 주황색 선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서의 크로스 콜릴레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더 정확한 이제 쉬프트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서픽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하고, 이렇게 구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슈퍼 레졸루션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얻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먼저 그라운드 트루스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X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X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장의 이미지인 Y1, Y2부터 YN까지 이제 얻게 될 텐데, 이 각각의 Y가 얻게 되는 과정은 먼저 이제 X가 어떤 트랜슬레이션을 일어나고, 그게 워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트랜슬레이션이나 뭐 이동 같은 걸 이제 워핑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옵티컬 이제 광학에서 생겨나는 이제 블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서 단에서 픽셀 사이즈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화질 저하, 이제 픽셀 사이즈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샘플링 효과가 있죠. 그게 이제 데시메이트라고 불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X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촬영된 Y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제 카메라로 촬영하게 돼서 이제 얻는 이미지들은 이제 Y가 되는 거고, Y들을 여러 개의 YN까지의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원래 이미지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인 X를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위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데시메이션은 이거 블러가 C고 워프가 F라고 했는데, X에 FC D를 곱하면 이제 결국 이제 Y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시스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 노이즈 텀이 이제 E가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결과적으로 솔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솔빙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는 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H라는
어떤 메저먼트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그거로부터 이제 x를 이제 하이 레졸루션 x를 구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멀티플레인 슈퍼 레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멀티플레인 슈퍼 레졸루션 방법이고, 근데 일단 가장 이 멀티플레인 슈퍼 레졸루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물체가 이제 여러 장을 찍잖아요. 같은 이미지를 여러 장을 찍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렇게 잘 매칭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모션 그러니까 이거를 레지스트레이션을 서픽스를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않을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정확하게 않을 경우에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촬영 시간도 길고 해서 사실 예전 이제 뭐 DSLR 카메라 같은 경우 이제 뭐 해상도 높이는 이러한 멀티프레임 슈퍼 레졸루션이 많이 내장돼 있거든요. 뭐 요즘 거에도 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그러한 슈퍼 레졸루션 알고리즘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정지된 상태에서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서 좀뭐 삼각대 같은 걸 세워서 찍거나 하거나 그러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제 릴레이트 워크를 소개해드릴 텐데 먼저 요즘에는 그래서 멀티프레임이 아니고 이제 싱글 이미지를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을 많이 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방법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인터폴레이션 베이스드 슈퍼 레졸루션이 있고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슈퍼 레졸루션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그젬플러 베이스드 슈퍼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폴레이션 베이스 슈퍼 레졸루션은 사실 그냥 좋은 필터를 써서 이걸 뭐 하이 레졸루션을 만든 건데 뭐 바이큐빅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많이 아시고 이제 뭐 랑코즈 필터나 이런 인터폴레이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업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 뭐 성능도 가장 뭐 대신 나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메소드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프라이어 논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 이그젬플러 베이스드는 어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우 레졸루션 패치와 하이 레졸루션 패치의 어떤 상관관계를 미리 다른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 상관관계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널 러닝과 익스터널 러닝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인터널 러닝은 한 이미지 안에 있는 패치들로 이용해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만드는 거고 익스터널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외부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메소드들이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보면은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높이는데 레졸루션 높일 때 이제 그냥 높이면은 이제 저렇게 맨 왼쪽에 보는 것 같이 엣지가 이제 블러해지는 거죠. 흐려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엣지 정보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샤프한 엣지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이거를 하이 레졸루션으로 변환을 시키는 건데 이제 유명한 논문이 12편 2008년에 나온 거하고 이제 시그라프 2007년에 나온 논문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엣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라디언트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라디언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저와 같이 이제 그라디언트 맵을 구할 수가 있는데 흐린 이미지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 C 이미지 같이 이제 그라디언트가 퍼져 있는데 이거를 강제로 이제 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콘트라스트를 높여줘서 그라디언트의 콘트라스트를 높여서 이제 샤프한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논문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미지의 스태티스틱을 구해서 이러한 스태티스틱을 가지고 있다. 한 패치 내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뭐 어떤 이러한 스태티스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근데 이런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메소드들을 이제 엣지를 이제 샤프하게 만들어서 하이 레졸루션을 만든다는 이제 장점들이 있지만 이 엣지를 샤프하게 만드는 게 항상 맞지 않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거든요. 이제 강제로 엣지를 샤프하게 만들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엣지 부분은 이제 샤프해지지만 그 사이사이에 텍스처 부분들이 좀 뭉개지는 부분이 있어요.
텍스처 인포메이션이 많이 뭉개져서 그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왼쪽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스무스하게 변하는 이제 어떤 픽셀 단위로 이제 인텐시티를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라디언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엣지를 샤프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라디언트의 콘트라스트를 높이다 보면은 저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인텐시티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링잉 아티팩트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엣지를 샤프하게 만드는 게 항상 이제 모든 경우에 맞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아티팩트를 생기는 게 이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메소드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젬플 베이스드 메소드들이 있는데, 저 셀프 이그젬플 슈퍼 레졸루션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서 비슷한 패치들을 찾아서 하이 레졸루션을 만드는 건데, 가령 이제 왼쪽 편에 이제 인스케일 슈퍼 레졸루션 방법이 있고, 이제 오른쪽 편은 크로스케일 슈퍼 레졸루션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스케일 슈퍼 레졸루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비슷한 패치들을 여러 장을 찾아요. 비슷한 패치를 여러 장을 찾아서 그거를 멀티프레임 슈퍼 레졸루션 같이 합쳐서 이제 그거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의 크로스케일 슈퍼 레졸루션 방법은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가령 지금 저희는 이제 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이 중간 거로부터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위에 거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이건 모르는 거고 이거로부터 이 위에 거를 만드는 건데, 그때 중간에 있는 이미지에서 노란색 부분을 보면은 노란색 부분이 있고 이제 주황색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멀리 있으니까 작고 이 주황색 부분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황색 부분이 레졸루션이 높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을 주황색 부분을 이용해서 레졸루션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원래 이미지를 스케일을 이제 내려가면서 비슷한 패치를 찾는 거예요. 스케일을 내려가면서 원래 있던 패치와 어떤 비슷한 패치가 있었나를 검색을 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하이 레졸루션 패치를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크로스 스케일 슈퍼 레졸루션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같은 비슷한 크로스 스케일에서 비슷한 패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만 사실 잘 되고, 이제 많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러닝 베이스드 슈퍼 레졸루션인데,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단 저희는 이제 먼저 로우 레졸루션 데이터셋과 이제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셋의 페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로우 레졸루션과 하이 레졸루션 페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로부터 이제 패치 페어를 만드는 거예요. 로우 레졸루션 패치가 있고 하이 레졸루션 패치가 있으면은 이러한 로우 레졸루션으로부터 저러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쭉 러닝을 해요. 쭉 러닝을 해서 이걸 딕셔너리 형태로 만든 다음에 어떤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패치 단위로 이제 뜯어서 봤을 때 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패치가 있고, 이걸 딕셔너리 안에서 비슷한 패치들을 찾아요. 딕셔너리 안에서 비슷한 패치들을 찾아서 그 로우 레졸루션 패치들과 대응되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패치들이 있잖아요, 아래. 그 하이 레졸루션 패치들을 이 원래 로우 레졸루션 패치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이 레졸루션 패치로 바꾸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러닝 베이스드 슈퍼 레졸루션 방법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 때 뭐 예전에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스파스 코딩이라는 방법으로 많이 썼는데, 이제 하이 디멘셔널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로우 디멘션 이미지 벡터 스페이스로 옮긴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매칭을 찾고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많이 했는데, 이제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딥러닝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일단 SRCNN이라는 이제 논문이 있는데, 일단 이게 가장 이제 처음으로 제안된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슈퍼 레졸루션 방법이고, 일단 사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딥러닝이라기엔 좀 애매한 레이어가 3개만 있는 네트워크였는데,
어, 굉장히 이제 뭐 간단한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죠. 이전 논문들과 비교해서 훨씬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기 때문에 이 논문을 시작으로 이제 딥러닝을 베이스로 한 슈퍼 레졸루션 논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논문에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을 만드는데 이제 논문에서 이제 레이어를 3개밖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레이어를 3개를 썼을 때, 4개를 썼을 때, 이제 5개를 썼을 때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레이어가 작은 3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가장 잘 되는 걸 보여줬고 이제 레이어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효과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때는 좀 딥러닝에 대한 좀 연구가 좀 덜 됐을 때라서 이렇게 레이어를 충분히 늘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일단 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레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처음에 레이어에서 이제 끝에 레이어로 갈 때 정보가 이제 소실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거를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을 해요. 이제 그런 이제 처음에서 끝으로 갈 때 이제 롱텀 메모리가 이제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나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다른 딥러닝 테크닉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많이 해결이 되죠. 이제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ReLU, 이제 ReLU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제 레지듀얼 러닝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이제 2015년에 카이밍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발표한 방법인데 이제 레지듀얼 러닝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하자고자 하는 어떤 최종 결과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최종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걸 그러니까 원래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아웃풋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차이를 이제 이미지 디퍼런스를 구하는 게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 디퍼런스를 구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제 레지듀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원래 하이 레졸루션 컬러 이미지에 비해서 이제 훨씬 스파스한다는 점이죠. 이렇게 스파스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라디언트 베니싱이 이제 일어날 요소가 이제 적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컬러 값보다 이제 0에 가까운 값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러닝이 잘 되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레지듀얼 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슈퍼 레지듀얼을 제안한 논문이 12편 2016년에 나왔었는데 인풋으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대신에 이제 레지듀얼 이미지를 구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더해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래서 차이점 이전 논문과 이제 차이점은 사실 레지듀얼 러닝을 사용했다 그거 하고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 이제 레지듀얼 러닝을 사용하면서 이제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를 훨씬 늘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20개를 사용해 됐어요. 콘볼루셔널 레이어를 20개를 사용했고 각각의 레이어마다 이제 3x3 콘볼루셔널 커널을 사용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훨씬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스테레오 환경에서 이미지가 2장이 있는 환경, 그러니까 듀얼 카메라 보통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한 카메라가 이제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양쪽으로 2개가 붙어 있으면은 그 이미지 2개 사이에는 파라락스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파라락스 존재하는 이미지 2장을 가지고 이제 한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미지 한 장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보다 2장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 서픽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듀얼 카메라가 요즘 많이 채택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스테레오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게 이 논문의 좀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레프트 카메라를 사용한 이미지와 라이트 카메라를 사용한 이미지가 이렇게 촬영이 되는데 두 사이에 촬영된 이미지를 겹쳐 보면 되면 이렇게 서로 맞지가 않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옆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 영상을 통해 보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멀리 있는 오브젝트 이제 초록색 구 같은 경우는 멀리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 뷰에서 봤을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가까이 있는 저 빨간색 큐브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많은 양의 이동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동하는 양이 달라지는 걸 이제 파랄렉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두 장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이제 겹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각각 픽셀 단위로. 그래서 이제 저 차이가 이제 왜 이제 차이를 좀 더 포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이 되는데 이제 디스페러티가 이제 두 사이의 이미지의 픽셀 간의 거리를 나타내요. D가. 그 디스페러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내지냐면 이제 F가 카메라의 초점거리, G가 카메라부터 물체까지 거리고 이제 B가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카메라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디스페러티는 카메라의 물체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두 개의 이미지를 매칭을 시켜야지 이걸 합쳐서 슈퍼 레지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가장 일단 뭐 트레디셔널하게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이 디스페러티를 이용해서 스테레오 매칭을 이용해서 각각의 픽셀별로 어느 위치로 매칭이 되는가 그거를 구해서 슈퍼 레지션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스테레오 매칭을 이용해서 구한 이제 디스페러티 맵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크게 이제 엣지 주변에서 특히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프트 이미지와 라이트 이미지를 이용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보면은 이게 라이트 이미지를 레프트 쪽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는 이미지인데 보면은 엣지 부분에서 굉장히 큰 아티팩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합칠 수가 없고 결국 슈퍼 레이저를 했을 때 큰 아티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일단 레프트 이미지와 라이트 이미지가 있을 때 어쨌든 라이트 이미지에 이제 같은 위치를 보면 당연히 다르겠죠. 이 레프트 이미지 저 빨간색 박스와 라이트 이미지의 이 점선 빨간색 박스가 같은 위치인데 당연히 다를 거예요. 다른 위치에서 찍었으니까. 이제 그거 근데 라이트 이미지 이 패치와 이렇게 가로축으로 스캔을 해가서 보면은 어떤 한 패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 레프트 이미지와 맞는 패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저거를 이제 빨간색 박스로 쳐놨는데 저 빨간색 박스가 이제 어떤 매칭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엔드-투-엔드 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보자. 이제 그게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했던 방법이 한 장이 이제 레프트 이미지하고 이제 라이트 이미지를 쉬프트를 해서 넣는 거예요. 라이트 이미지가 일단 맨 왼쪽에 있는 라이트 이미지가 원래 라이트 이미지고 이거를 한 픽셀씩 쉬프트를 해가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스택으로 64개의 이미지를 만들고 1픽셀부터 64개 픽셀까지 쉬프트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스택을 만들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64개 픽셀 안에서 어떤 매칭되는 패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각각의 패치마다 뭐 어디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매칭되는 포인트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이미지로부터 슈퍼 레지션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이거를 시프트를 시켜가면서 왜 시프트를 시켜가면서 하냐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굉장히 깊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 옆에 있는 픽셀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커널을 가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커널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영역 크기를 리셉티블 필드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픽셀이 모일 때 이제 저만큼의 영역들이 이제 컨볼루션에서 하나의 픽셀로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3x3 커널이 3번의 컨버전을 거치게 되면 그림같이 이제 7x7의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저만큼 되는데 만약 64픽셀을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3x3 커널을 뭐 64개의 레이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엄청 큰 레이어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 끝에서 끝까지 가는 이제 그 매칭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64개를 가면서 그 메모리가 유지될 것인가 굉장히 확률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레이어를 크게 하는 대신에 시프트된 이미지를 넣는 게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프트된 이미지에 이제 맥스 디스페리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64개의 이제 1픽셀부터 64픽셀까지의 시프트된 이미지가 들어가고 저는 이제 16개의 레이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x3을 16번 하면 33x33 리셉티브 필드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게 80픽셀의 디스페리티까지 허브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저희 미들버리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미들버리 스테레오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유명한 스테레오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픽셀에 얼마나 들어온 80픽셀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제 98픽셀의 98%의 픽셀들이 이제 이 80픽셀 안에 들어왔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이 이제 60개의 미들버리 이미지를 사용했고 이제 이게 사용된 이미지들이고 사실 이게 스테레오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이미지들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좀 제한적으로 트레이닝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이거 64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거를 33x33 패치드로 다 자르고 이거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로테이하고 플리핑을 해서 이제 데이터 양을 늘리는 거죠. 이제 그냥 넣으면은 이제 한 장의 패치만 들어가는데 로테이와 플리핑하면 6배로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데이터 양을 늘릴 때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왼쪽 위에 들어가는 로우 레지션 시프트 루미넌스 이미지가 이제 64장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왼쪽 이미지는 이제 하나의 루미넌스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루미넌스 이미지란 건 이제 보시다시피 흑백 그냥 뭐 흑백 이미지를 말하게 되는 건데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 그래서 먼저 64장의 로우 레지션 이미지와 한 장의 레프트 이미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이 레졸루션 레프트 루미너스 이미지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로우 레졸루션 레프트 크로미너스와 합쳐서 최종적으로 하이 레졸루션 컬러 이미지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로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사람이 봤을 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크로미너스보다 이 루미넌스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미넌스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먼저 루미넌스를 높이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컬러 채널은 세 개 컬러 채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넣게 되면은 사실 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미지의 양이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러닝이 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루미너스가 뭐냐면은,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건 이제 YCbCr 컬러 스페이스라는 걸 사용했어요. 이제 이게 뭐 카메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컬러 스페이스인데, 컬러 이미지를 이제 밝기 정보와 색상 정보로 나눈 거예요. 루미너스라는 거는 밝기 정보고 크로미너스라는 건 색상 정보인데, 이렇게 서로 나눈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루미너스를 먼저 업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크로미너스를 업샘플링을 했죠. 먼저 루미너스 네트워크부터 보면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64장의 시프트 라이트 루미너스와 한 장의 레프트 루미너스가 들어가게 되고, 이걸 콘캐테네이션을 한 다음에 16개의 컨버리셔널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레지듀얼 이미지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레지듀얼 이미지를 처음에 로우 레지션 레프트 루미너스와 합쳐서 최종적으로 하이 레졸루션 루미너스 이미지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루미너스가 이제 크로미너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은
맨 왼쪽의 이미지가 원래 하이 레졸루션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그거를 강제로 다운 샘플링 시킨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세 개가 각각의 Y, CB, CR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바꾸었을 때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루미넌스 이미지만 하이 레졸루션이고 나머지는 컬러 컴포넌트는 이제 로우 레졸루션일 때의 경우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로우 레졸루션 루미넌스일 때의 경우인데 보면은 루미넌스가 하이 레졸루션일 때 가장 눈으로 딱 봤을 때 보일지 모르겠는데 딱 봤을 때 가장 해상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루미너스가 해상도가 높은 게 크로미스가 높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로우 레졸루션 컬러 이미지와 먼저 로우 레졸루션 컬러 이미지가 있고 또 이제 먼저 루미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이 레졸루션 루미너스 이미지를 구한 다음에 이거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하이 레졸루션 컬러 이미지를 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보면은 일단 이렇게 이제 하면은 하이 레졸루션 루미너스 이미지에서 이 스페이셜한 그런 정보들이 다 남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로우 레졸루션 컬러 이미지를 하이 레졸루션 컬러 이미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먼저 이 루미너스 네트워크에서 슈퍼 레졸루션 네트워크에서 마지막 레이어를 어떤 걸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건데 그래서 가장 마지막 레이어라는 거는 이 16번째 레이어에서 레지듀얼 레이어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나타내는데 가장 옛날부터 많이 쓰던 시그모 같은 경우 있고 RLLU 요즘 많이 쓰는 RLLU가 있고 이제 아무것도 액티베이션을 안 넣었을 때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레이어는 이제 레지듀얼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레지듀얼의 컨트라스트 값이 이제 압축이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압축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더 성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아무것도 안 쓰실 때가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시프트를 몇 개를 시프트 개수를 바꿔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당연히 뭐 시프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좋아질 텐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서 이게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그냥 이미지 한 장을 놓고 돌렸을 때가 이제 맨 아래 파란색 부분이고 이미 스테레오 이미지 두 장을 그대로 놓고 돌렸을 때가 초록색 그래프고 이제 시프트된 이미지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쭉 돌려봤는데 보시면 이제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시프트된 이미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PSNR 좋아지는 걸 확인을 했고 이로부터 이제 우리의 이제 뭐 우리 이러한 시프트된 이미지를 넣는 아이디어가 이제 적당한 방법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레이어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이제 PSNR을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뭐 레이어의 개수가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로 좋은데 어떤 이제 많을수록 계산량도 많아지니까 옵티멀한 레이어가 몇 개인지를 테스트를 해봤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16개 레이어가 됐을 때 가장 옵티멀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6개 이후로는 이제 거의 성능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16개를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루미너스 네트워크에서 나온 하이 레졸루션 루미너스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를 로우 레졸루션 크로미너스 이미지와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이 레졸루션 컬러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먼저 하이 레졸루션 루미너스 이미지와 로우 레졸루션 크로미너스 이미지를 콘캐티네이션을 한 다음에 이거를 컨버전 레이어를 쭉 돌리고 마찬가지로 레지듀얼 이미지를 구해요. 근데 이 크로미너스 네트워크의 특징으로 하나를 넣은 것이 마지막에 레지듀얼을 직접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고 하이 레졸루션 루미너스와 로우 레졸루션 크로미너스를 한 번 더 컨캐티네이션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한 번 더 돌렸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
이렇게 이제 크로벤스 네트워크를 돌렸을 때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원래 이미지가 맨 왼쪽이고 이제 가운데가 루미너스만 하이 레졸루션일 때 이제 오른쪽이가 이제 크로멘스 네트워크까지 돌렸을 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엣지 부분에서 색상이 조금 더 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한 번 더 했는데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크로미넌스는 로우 레졸루션이고 루미넌스는 하이 레졸루션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보통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끼리의 어떤 이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어떤 뭐 R 값이 늘어가면은 뭐 G 값도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변하는 부분들이 이제 서로 비슷하게 되거든요. 컬러끼리. 이제 그거를 크로스 컬러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거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레지두를 직접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하이 레졸루션 루미너스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한 번 더 컨볼루션을 해서 이거에 맞춰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콘캐티네이션과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냥 레지두를 러닝하고 콘캐티네이션을 하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한 번 더 더한 거를 여기서 그냥 세밀 레지두를 러닝을 이름을 붙였는데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봤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과들인데 실제로 저희가 돌렸던 결과를 이제 다른 메소드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저희 가장 오른쪽이 저희 메소드고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게 바브샬이라고 부르는 메소드인데 저거 같은 경우가 이제 스테레오 매칭을 이용한 슈퍼 레졸루션 논문이거든요. 좀 나온 지 오래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거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스테레오 매칭을 이용한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팩이 많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논문들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여기 이제 SRCN의 VDSR, 사이코라는 세 개의 메소드들과 비교를 했는데 저 엣지 부분을 이 라인 부분을 보면은 다른 논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울렁이는 그런 아티팩이 조금 보이는데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합치면서 아무래도 서픽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라인이 선명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결과인데 뭐 사실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 더 라인이 서픽셀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숫자로 테스트를 해본 이제 결과들이 쭉 나열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논문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스테레오를 이용해 딥러닝과 스테레오를 이용해서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했던 이제 가장 첫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디스패러티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제 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이제 스테레오 슈퍼 레졸루션 방법이 그냥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요즘에 듀얼 카메라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듀얼 카메라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이제 이런 스테레오 슈퍼 레졸루션 이미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